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와 강남,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쪽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세 금액이 높은 매물이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내 대출 규제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수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약 자격 강화 이후 청약 부적격자가 대거 속출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부적격, 미계약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기회를 상실할 경우 다시 자격을 얻기가 까다로워지자 청약자들의 선택이 신중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잇따른 규제로 차갑게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서울과 비서울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 일부는 물량 과다로 역전세난이 이어지고 강남 등 서울 지역은 재건축으로 전세 대란이 우려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생활 숙박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이지만 아파트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취득세와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경매 평균 낙찰률과 응찰자 수가 지난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이후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경매 시장에 몰렸던 투자 수요가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이 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다주택자에게 추가 세율을 부담하는 내용과 함께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50%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4월 이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향후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오늘 예측하는 시간 부동산 이 책을 통해서 마련을 좀 해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목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이 시간 여러분 꼭 알고 지나가셔야 하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분들은 관심을 꼭 갖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이 법률 개정안이 곧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논의 과정에서 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까지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자, 우선 그 파리 대책에 대한 그 후속 입법 처리 현황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될 게 있고요. 또 이제 처리된 게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소득세법 또 이제 분양권에 관련된 소득세법, 주택법,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련된 내용, 또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 해서 이렇게 이미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본다면 우선 그 소득세법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6%에서 40%에 대한 그 세율에 추가 세율을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내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기존 뭐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낼 거라면 2주택자 10%가 가산될 경우에 16%가 아니라 2%가 아니라 16%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산될 경우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비율이요. 뭐 1000에서 1100이 아니라 한 1500 정도로 1.5배 정도가 올라가는 수치가 되는 거고요. 또 3주택자 이상 20% 이렇게 추가가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뭐 2배로 뛰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심이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혜택이 없다는 부분은 세율이 그만큼 세금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주죠. 이제 국회 그 조세 소위에서 이제 논의를 거칠 예정에 있고요.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을 팔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을 이제 50%를 적용하는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이제 국회 조세 소위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이어질 겁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불법 전매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 또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좀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그 적용, 뭐 아까도 처음 이제 헤드라인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했을 거예요. 경우에 이제 숨기는 너무 고분양가로 가지 않는, 매입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분양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에 몰리는 그런 어떤 역기능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이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이게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제동에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 전매를 얻은 그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좀 물리게 하는 내용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불법 전매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계류 중인데 아직은 좀 미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그 내용이 이번 국회에 이제 2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이라든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소득세에 관련돼서는 준공공으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경우에 75%, 단기는 3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은 현재는 3채 이상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기준 시가가 6억 이하, and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그 세 채 등록을 해야지만 이런 혜택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죠. 이제 한 채 이상 등록 할 경우에부터 이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혜택이죠. 자, 양도세 취득 후에 3개월 내 준공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100% 양도세 감면, 이런 어떤 양도세에 대한 그 혜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조정 대상 구역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라는 부분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좀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올해 말에서 내년 이제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여기 이제 미정입니다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투기할 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5년 내 재당첨 금지라는 부분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 내용인데요. 자,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24일부터죠.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1월 24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일단은 재개발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부분이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공급하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또 전매 제한 1년 내에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파리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 처리 현황이니까요. 요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요런 시행일이 또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뭐 1월 또 뭐 4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소득세법 변동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이 소득 세금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다주택자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이 내용 체크해 보시고 또 내가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보유해야 할지 항상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고민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전화 상담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실거주 이사 고민 중이고요. 네. 용산 도원동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24평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거주하시기 위해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도원 이 삼성 레미안 아파트 24평형을 좀 보셨는데 이 매수 타이밍을 좀 언제 잡아야 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용산에 네. 도원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이미 뭐 아예 정하셨나 봐요.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단지 이제 시간을 언제로 조금 매수 네. 타이밍을 잡는 게 좋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꼭 이거를 사시려는 목적이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저희 남편 회사가 용산이어서 아, 그 근처를 알아보는데 가격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격대가 가장 만만해서. 네네. 자, 일단은 그리고 뭐 지금 괜찮아요. 서울 살고 있지 않아서 어디서요? 서울을 살고 있지 않아서 남편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실거주 이사를 고려하다가 지금 용산 찾아보다가- 어디 쪽에 근무를 하시죠? 네? 용산 어디 쪽에 근무를 하세요? 무슨 동? 원효로 쪽에 원효로 쪽이면 다 요 근처네요. 예, 원효대교 건너서 원효대교 건너서니까 뭐 여기서 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네네. 곳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네. 여기를 한번 보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좀 폭넓게 다른 것도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여기는 지금 일단은 그 용산구 도원동이에요. 네네. 자, 여기가 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포예요. 자, 이렇게 용산과 마포 일대에 그 네. 어떤 이쪽 지역에서의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이렇게 좀 지켜보면 기본적으로 그 공덕역을 중심으로 이쪽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어디는 좀 더 선호하고 좀 가격이 비싸고 그렇지 않고를 보는데 네. 일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공덕역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요 지역이 일단 이쪽에서는 가장 일단 비싼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많고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쪽 용강동 차지하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신축 아파트들도 생겨났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첫 번째, 이쪽이 두 번째, 그리고 이쪽이 세 번째가 되고요. 공교롭게 이쪽에서 주거 선호도 상으로는 네 번째가 돼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마포는 아니기 때문에 도원동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뭐 마포 여기 일대에 그 도화동이라든지 요 정도 일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는 맞는데 좀 폭넓게 봐서는 선호도가 전체적인 거로 봐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지는 않구나. 왜냐하면 우리 이제 남편분께서의 그 직장이 이제 원효로라고는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전세금 또 매매금이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사려 한다면 다 원효로에 계신 분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쪽 지역에서 중심 축은 뭐냐면 결국은 공동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역하고 얼마만큼 도보 거리로 해서 가깝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져가면서도 추후에 가격이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육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주거 인프라 다른 걸 본다든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서 좀 본다면 이쪽 공덕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예, 요런 아파트들을 조금 같이 들여다보면서 좀 더 가까이 있는 거를 보면서 가격 차이가 내 거보다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거로 가시고 그냥 비슷한데 내 거보다는 조금 그 입주 연도가 조금 약간 빠르다고 손 치더라도 어쨌든 공동역하고 붙어 있는 삼성이라든지 삼차라든지 자, 요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도원 삼성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2001년도에 입주한 1500세대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자, 이쪽 도화동 같은 경우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왜 아까 같은 그 지역 순위로는 좀 많이 밀려 있느냐 하면요. 이쪽 도화동에 있는 아파트는 희한하게 좀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중서민층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단지로 이렇게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있는데 그나마 도원 삼성 아파트들은 용산이기도 하고 또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치우쳐서 가격이 평가받기보다는 그래도 용산에 치우친 이런 아파트 가격 시세에 맞춰서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2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게 혹시 몇 평에 얼마 정도 되죠, 시세가? 24평 보고 있고요. 24평이 얼마죠? 5억 8천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24평인데 5억 8천. 전세는요? 전세는 모르겠어요. 전세는 몰라요. 네. 중요한 건 전세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거는 지금 최근 몇 년간 지금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전세 비율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따져요. 10억짜리 아파트의 평균 전세 비율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인데 자, 이거보다 낮은 6억짜리 전세가 있고 또 어떤 거는 8억짜리 전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8억짜리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이왕이면은 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바뀐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매입하려는 것이고 전세가 6억짜리다 싶으면은 재건축이 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호재 때문에 가격이 전세금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매매 호가만 뛴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가만 뛴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매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선택을 하실 때 전세 비율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전세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비율이 낮은 게 좋다는 말씀인가요? 비율이 높은 게 좋죠. 높은 게 좋다. 높은 게 좋죠. 그래야지만 지금 이제 5억 8천이다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한 4억 초중반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4억 이하다 3억대다 이러면은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호가만 뛰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매입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4억은 이해가 넘는 되시겠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요? 4억은 넘는 걸로 알고 4억 있어요. 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매수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 시기는 중요한 게 지금 부동산 정책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네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더 지금 큰 기폭제가 될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네. 자, 금리 인상이 이번 달에 됐다 아니면 또 다음 달에 됐다라고 한다면 시장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집을 사려 하질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올해를 넘겨서 1, 2, 3월 달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조정 대상 구역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금리는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집을 안 사는 분위기에서 집이 좀 더 내놓는 집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내년 초
요 정도가 가장 맞는 시기거든요. 내년 그리고 이제 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 네. 용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괜찮은 게 국제업무지구도 새로이 지금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물론 이제 당장 될 건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력주의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매입했을 때 그 시기는 내년 1, 2, 3월로 잡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금매 혹시 나온 거 있어요? 금매 나온 거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목소리가 왜 점점 작아지세요? 딱 정해놓고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좀. 워낙 지방에 계시다가 네, 맞아요. 이제 서울 쪽으로 오는데 이것도 사야 되는 게 맞나 싶기는 하는데요. 네, 맞아요. 용산은 기본적으로 죽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용산이도 그렇고 또 마포도 마찬가지 주거 형태로서는 굉장히 지금 더욱더 각광을 받는 그 분위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 혹창공원역을 근처로 한 이런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높아지면 네. 내게 왜 좋아지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한다. 또 이제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내가 융자를 끼야 되는데 융자를 못 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쪽에서 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비싼 집보다는 그거보다 못한 집, 만만한 집 여기에 사람들이 더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자금 평형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금액이 떨어질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시되 한 1, 2, 3월 뭐 요 사이에 이렇게 매입하시는 거로 아예 정하세요. 1, 2, 이해하시겠죠? 3월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요? 예, 지금 일단 금리 인상하는 시점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죽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상당 좀 이렇게 안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계약을 뭐 금매라는 1월, 게요. 2월. 예? 금매라는 게 호가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금매인가요? 글쎄 뭐 여기는 그렇게 크게 지금 5억 8천이라고 했는데 네. 내려봐야 1,000, 2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요? 운이 좋아서 한다 그러면 5억 5천 정도에 살 거고 안 그러면 1,000, 2천 정도 조정되는 금액 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까 이하로 말씀하신 빠질 곳은 아니에요. 공덕 주변도 그 정도 금매인가요? 다시 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거는 좀 더 노후된 게 있는데 네. 집을 직접 거주를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노후됐는데 내가 살기에는 좀 구조도 노후도도 그렇고 좀 안 맞더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포기하시고 그냥 이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 일차적으로는. 네. 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고민하셨던 매수 시기는 1월부터 3월 사이 그리고 그 전에 공덕역 주변의 아파트도 비슷한 시세로 한번 알아보셔라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알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저는 지금 일산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일산 마두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대화동에 소형 평수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이 두 개를 합해서 팔고 서울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네. 제가 이제 서울 쪽은 공덕동하고 용산하고 네. 노량진이랑 대방동을 봤었거든요. 네. 예, 이런 지역이 괜찮은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마두동에 어디 거주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오단지. 괜찮을까요? 마두동 5단지 아파트. 오단지. 예. 5단지 아파트. 그리고 대화동에 가지고 계셨던 소형 아파트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거기는 성적 3단지. 3단지. 예. 네,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 두 개를 좀 매도를 하고 서울에 좀 여러 군데를 보셨어요. 공덕이나 용산 아니면 노량진, 대방동까지 좀 보셨는데 이렇게 합쳐서 한 곳으로 좀 이사를 가도 괜찮을 건지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산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두동에. 네. 자, 그리고 마두동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자, 그리고 대화동 쪽에 좀 작은 평형을 갖고 계신데, 네. 요 둘 다를 매도를 하시고 서울 쪽으로 오는 게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일단 적극 찬성이에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추이를 봤을 때 보면은, 네. 아무리 이제 고향 또 일산이 살기 좋은 곳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집값이 올라가는 비율은 항상 강남 비싼 데부터 먼저 뛰고 그게 너무 비싸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서울 아까 말씀하신 뭐 용산부터 해가지고 여러 좋은 지역을 노량진까지 해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둘 다를 놓고 봤을 때 그냥 매도를 하고 서울로 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찬성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기대치는 있어요. 뭐 대화동 같은 경우도 킨텍스도 있고 또 이쪽 그 마두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뭐 호수공원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거주하는 요건은 굉장히 좋은 거는 인정을 해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 가격, 서울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답답하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이제 사실 지금 뭐 그 조정대상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조정대상으로 묶였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많이 묶는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묶는 게 그래도 더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측에서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갈아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지금 이제 들여다보신 게 용산. 아까 첫 번째 시청자님도 용산에 살고 용산으로 지금 이사를 계획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또, 용산하고 더불어서, 용산 쪽이냐, 아니면은 이제 노량진 쪽이냐를 이제 들여다보시는데요. 일단 둘 다 괜찮긴 하는데, 네. 아까 뭐 대방이라든지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의 차이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서울에 오신다고 해더라도요. 네. 이렇게 강남 쪽 집값이 비싼데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비싸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은 좋은 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값비싼 아파트보다는요. 그거보다 네. 약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중심권하고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 채워주는 이런 부분들이 전세금, 매매금 상승이 훨씬 더 유리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만약에 한번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용산도 좋지만 저는 이제 노량진 쪽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네. 집값 대비해서. 자,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9호선 라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늘 이쪽 반포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게 이쪽 흑석동에 있는 새 아파트고요. 또 노량진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재개발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계속해서 탄생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현재 노량진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노량진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강남에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고 이쪽에서 비싼 아파트, 새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을 현재 들어가서 꾸준히 전세금,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들여다보는 게 훨씬 지금 사실은 일산 쪽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저기 뭐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노량진하고 공덕동하고 봤을 네. 때 어느 쪽으로 노량진하고 가는 어디하고요? 공덕동이요. 공덕동하고 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하죠? 근데 당장 생각하면요. 예. 솔직히 당장에 대한 집값이나 이런 수요층들이 많은 거는 공덕동이 유리해요. 네. 예, 왜냐하면 충분히 이쪽 지역도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그 업그레이드 된 데에서 있어서 아까 말씀드리도록 공동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좀 오래됐다. 전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근데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강남 집값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즉, 장기적인 차원은 건 여기 지금 신반포 일단
1단지 지금 그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구반포 1단지 그 생겨나면 또 더 비싼 아파트가 생겨날 거고 네. 그에 따라서 그 영향을 9호선 라인격에서 흑석이나 노량진이나 이쪽 부근에서 많이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파를. 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유리하고 당장 생각해 본다면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여기가 유리하고 그건 우리 시청자님의 판단에 맡기고 싶어요. 네. 실거주라면은.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좋은 투자 방향을 정하신 것 같아요. 서울로 이사 오시는 것은 적극 찬성,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좋은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 그리고 실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정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인하대학교 앞에 있는 헤리움이에요. 인하대 헤리움입니다. 네. 오피스텔이고요. 네, 이거 지금 인하대라면 인천에 인하대 앞에 있는 바로 인하대역 앞에 헤리움 오피스텔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유를 하고 네.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걸 지금 제가 올 초에 네. 구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입주가 아마 2020년도 초 같아요. 20년도 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짓고 있어요. 올 초에 분양권을 좀 구입을 하시고 2020년에 입주를 좀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자, 네.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주영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름까지 얘기하시니까 너무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인하대역 앞에 그 오피스텔을 이제 계약을 해놓으셨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오피스텔이 저도 이제 좀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단지가 크더라고요. 네. 예, 여기 한 1,400세대가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거를 얼마에 몇 평을 구입을 하셨죠? 지금 계약을 해놓으신 상태죠? 이건 이제 A타입이고요. 예. 그럼 이제 6.4평 되는데 이게 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억 2,500입니다. 1억 2,500. 네, 부가세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임대는 얼마나 나간다고 얘기하던가요? 요거 임대는 한 저기 처음에는 45에서 50 정도요. 45에서 초기에는 50 정도. 네. 그 이상 됐을 때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자, 일단 2020년까지 들고 갔을 때 좀 어떻게 했느냐 생각하면요. 일단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자,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면 일단 여기가 그 용현동하고 하익동 택지 지구예요. 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인하대학교 앞쪽으로 해서요. 그 인천에서 원래는 이쪽이 이제 구시가지였는데 이렇게 택지지구로 딱 구성되면서 느껴지는 어떤 인천에서의 목마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앞으로 좋아질 거로는 분명해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이 아래쪽으로는 또 그 송도 지역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천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옛날 모습에서 탈바꿈해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보여요. 자, 하지만 자, 이게 좀 걱정이 좀 쓰는 거는 뭐냐면 이쪽 근처가 과연 그 업무지구로서의 형태로서 많이 뜨느냐 아니면 주거지역으로서 형태를 많이 띠느냐인데 그게 얼추 예락한 그 3분의 1 업무지구, 3분의 2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택지지구다 보니까 업무지구에 종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런 오피스텔이 채워졌을 때 이렇게 많은 그 부분들이 공세를 없이 정말 45만 원, 50만 원을 일시적으로 다 채워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조금 내가 45만 원, 50만 원도 아니야. 그냥 한 30만 원 이하로 좀 사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근처로 해서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해서 45, 50을 드릴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서 너무 물량이 많아지면 45, 50도 아닌 35, 50에서 지금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구입하신 게 부가세까지 합쳐서 1억 2,500이면은 상당히 좀 금액적으로는 괜찮은데 거기 금액에서 뭐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으로 튀어 오르기에는 임대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게 막 튀어 오르지는 않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서울로 오면은 마곡지구가 그래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가 요 정도 금액선에서 1억 5천까지 하는데 월세를 나중에 이제 60에서 70 본다고 했는데 지금 놓는 그 임대 금액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네. 공급량이 많았을 때 단점이란 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냥 내가 월세 놓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는 1억 2,500쯤이면 굉장히 좀 만만하고 워낙 입지도 괜찮고 지하철역 근처고 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괜찮을 법 싶은데 당장 2020년 입주에서부터 대략 한 3년에서 5년은 그냥 그 상태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비둘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시간적인 벡터를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것이 너무 좀 장기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답답함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실 때 만약에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걸 뭐 전매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그냥 막바로 되팔아서 뭐 어차피 이익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요. 입주 단계 때는 최대치로 융자를 발생시켜서 내가 이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장기적인 차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정상궤도 올랐을 때 뭐 월세가 50 이상으로 올라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해서 일단은 가져가실 때 입주 때 융자를 많이 얻고 그다음에 월세를 놓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어쩌면 시청자의 몫인데 일단 저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럼 가져가시는 쪽으로 의견의 비중을 더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가져가시되 입주 시기에 자금 운용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 주셨으니까요. 또 입주 시기 돼서 또 그 자금 운용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다시 연락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상담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전화나 이 방송으로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이윤아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자, 세미나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부동산에 참여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 돈을 제대로 좀 큰 돈을 좀 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모습, 앞으로 미래 모습, 부동산 정책, 어떤 식으로 심리 변화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 세금 이것까지 완벽히 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완벽히 해부해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 질문을 하시면 좀 답변도 해드릴 거니까요. 그런 공부가 앞으로는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를 그 주제로 잡았고요. 세 번째 테마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와 강남,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와 강남,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쪽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세 금액이 높은 매물이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 과열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와 강남, 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한쪽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세 금액이 높은 매물이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군의 대출 규제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수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약 자격 강화 이후 청약 부적격자가 대거 속출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부적격, 미계약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기회를 상실할 경우 다시 자격을 얻기가 까다로워지자 청약자들의 선택이 신중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잇따른 규제로 차갑게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서울과 비서울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닌가 싶거든요. 자, 고강도 규제책을 담고 있었던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의 100일,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네. 자, 파리 대책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의 시장 변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00일이 됐습니다. 자, 100일 동안 어떻게 규제 지역이 더 올랐다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상하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거래량을 줄이겠다라는 쪽에서 반대로 그렇게 규제를 한 지역들이 더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이러니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요. 일반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파리 대책 발표 이후로 더 올랐어요. 자, 이런 부분하고 지역별 매매 가격에 대한 상승률을 보니까 이렇게 서울, 대구, 경기, 인천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나 뭐 조정 대상 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된 곳이 오히려 더 올랐고 뭐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아주 그 양극화되는 현상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주관적인 이 사항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 할 필요인데 서울은 보합세, 수도권 지방은 하락. 아파트에 대한 시세, 주간 변동률을 보니까요. 서울이 매매 금액으로 따진다면 자, 매매는 0.7, 또 전세는 0.05 그리고 수도권은 0.04, 전세는 0.04. 지방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률도 서울 평균 1.55인데 강남 3구 1.91을 이렇게 보입니다.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 1.12, 5대 지방 강역시 0.32, 지방 전체 0.12, 그 외 지역 마이너스. 참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 생각하는 것보다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요. 또 앞으로 있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 결국은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꾸준히 이런 거를 이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최근 주간 시세 변동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상 파리 부동산 대책이 서울 등 인기 지역에 초점을 맞춘 핀셋 규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서울은 보합세 그리고 지방 등 비인기 지역은 이 하락세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기에 좀 알짜 부동산 잘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 언제나 열려 있고요. 연락 주시면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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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흑석 상구역에 네. 지금 흑석 상구역에 어떤 부동산 가지고 계세요? 빌라에. 빌라 이름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지금 재개발하는데 빌라 지금 10월 달부터 이주를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매도를 해야 될지 아파트 33평을 받아야 될지. 네. 그러면 혹시 흑석 3구역의 이 정확한 위치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위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흑석 3구역에 위치한 빌라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돼서 10월에 이주를 이제 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할지 한번 그 상황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흑석 3구역에 예.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신데, 네네. 자, 이걸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조합원 분양을 받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예. 파시면 안 돼요. 팔지 말고요. 예. 조합 분양을 받으셔야 30평대보다는 아무래도 20평대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 33평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20평대 받아도 예. 오히려 평가액이 높은 순위에 밀릴 거예요. 지금 빌라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1순위를 차라리 33평 하는 게 더 안심일 것 같고요. 두 자, 가구 왜- 사는 집네. 네? 33평인데 두 가구 사는 집을 했어요. 아, 두 가구 사는 집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월세를 놓을 수 있는. 예. 그거 잘하셨어요, 아주. 예. 자, 기본적으로 왜 파는 게 안 좋냐면, 예. 자, 입지상 지금 이렇게 강남 반포 일대 가격이 뛰면서요. 예. 흑석동 재개발된 아파트들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가 이제 잘 되진 않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시 인가를 이미 받았고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거래가 자유롭단 말이에요. 예, 팔아라고 연락 오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원 분양 금액도 일반 분양이 있는데 예. 일반 분양 금액도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은 아니지만 좀 예. 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에요.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좋겠죠. 내가 내일 추가 분담금이 줄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옛날 같은 사업성이 없으면, 즉 일반 분양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힘들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조합원으로서 좀 작은 빌라로서 그건 가져가셔야지 맞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조합원 분양 금액으로 얼마다 또 일반 분양으로 얼마다 하더라도 그 위로 입주 이후에도 시세는 꾸준히 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장점이 지금 여기가 세대수가 꽤 크단 말이에요. GS 예. 자이가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예. 위치는 좀 흑성역하고 좀 위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듯 하지만요. 예. 이쪽 흑성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지하철역이 멀다 해서 가격이 막 빠져 있고 가깝다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로서 이미지도 좋고 또 이쪽 현충원 쪽에 있는 공원을 끼고 있어서 공기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절대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또 33평 오히려 잘하신 것 같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청자님 평형 선택도 잘하셨고요. 또 앞으로의 가치도 높은 물건이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도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328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이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좀 간략하게 보내주신 내용이라 자, 성수동에 신축 투룸 다세대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사실 집원이나 또 아파트 많이 이 주소를 없이 그냥 바로 좀 보내주셨는데 아마 지역적인 투자 이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성수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이 적절하다면은 성수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뭐 일단 장점이 너무 많은 동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이렇게 중공업지대로 돼 있고요. 또 입지상으로 봐도 이렇게 강남 압구정 바로 위에 있고 또 서울 숲이 놓여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소위 이제 중공업지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중공업지대 안에서 이제 주택을 진다라고 한다면요, 용적률을 주택을 주면은 250%를 주고 중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진다, 뭐 직산업센터나 아파트 공장을 진다면 400%를 줘요. 그럼 누구나 땅을 매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400%짜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주택으로 짓기에는 너무 땅값이 많이 올라와 있고 땅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신축 빌라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도 미래 가치는 뛰어나다. 성수동은요,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지역은 생각하는 것보다 넓지 않고 작습니다. 예, 또 만약에 이렇게 성수역이라든지 뚝섬역 주변을 살펴서 여기하고 멀지 않은 쪽을 좀 들여다 보신다면은 훨씬 더 장점도 많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성수동 투룸 빌라는 없어서 못 살 뿐이지 있다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지금 뭐 거의 부르는 게 뭐 3억 초중반까지도 부르는데요. 뭐 투룸 기준으로 해서 뭐 3억 초반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제 전세 비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워낙 신축이 없기 때문에 워낙 그 전세 수요자는 많고 또 매매 수요자도 많은데 집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축의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갈 장점이 있잖아요. 그럼 전세금 계속 뛰고 매매금도 계속 같이 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있으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 이상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찬성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문의 주셔도 좋겠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좀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준비되어 있는 무료 세미나에 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좀 해주실까요? 자, 세미나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세 가지 테마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를 할 겁니다. 거시적으로 조금 경제부터 막 파고들어서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에서 뛰어들어서 돈을 번다 하면 시장 흐름 읽기를 잘해야 되고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뉴스도 꼬박꼬박 챙기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일러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점점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계속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고, 자 거기다가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또 내 명의를 해야 될지 또 이제 보험료에서 빠져나가는 거 건강보험에서 뭐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빠져나가는 거냐 아닌지 이것 때문에 명의를 누구로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뭘 팔아야 될지 어떤 걸 보유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여러 가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수익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파트 투자하고 제대로 재건축 투자하고 제대로 빌라 투자하고 제대로 수익형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드리니까요. 요 세 가지 테마 주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신청해서 여러분들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세요. 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안내도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예약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화 상담도 저희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